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표정과 행동입니다.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으며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면 속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나고 미소 하나에도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보면 마음을 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모르는 주제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행동과 표정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작은 변화 속에서도 진심이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1. 눈빛과 표정 읽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감정은 말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간을 지나며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눈빛과 표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얼굴에는 살아온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웃음 속에 쌓인 추억, 주름 속에 담긴 경험, 그리고 눈빛 속에 녹아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는 감정을 숨기고 솔직한 감정보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겉으로 꾸미려 하지 않게 됩니다. 눈빛 하나에도 진심이 담기고 표정 하나에도 삶의 무게가 실립니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눈빛과 표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정을 알고 싶다면 상대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빛과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눈빛과 표정을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 속에서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노년을 더 깊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 비언어적 신호 해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감정은 말이 아니라 몸짓과 표정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해줬던 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줬던 따뜻한 표정, 위로의 손짓, 함께 있어 주던 순간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말로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눈빛 속에서, 표정 속에서, 손끝에서, 몸짓에서
사람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은 거짓이 될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다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웃고 있지만 눈빛이 슬프다면 그 미소가 진짜일까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쉽게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노년이 되면 사람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서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말로 많은 것을 나누지만 실제로 가장 깊은 교감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오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말보다 눈빛을 보고 표정을 읽고 몸짓 하나에도 담긴 감정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며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3. 어려운 순간의 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 같았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노년이 되면 그 순간들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누군가는 남을 원망하며 또 누군가는 묵묵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과거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결국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는 일과 사랑,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도 변하며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며 주저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도 힘든 상황이 되면 냉정해질 수 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위기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다들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 하고 누군가는 도망치거나 남을 탓합니다. 또 누군가는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과 묵묵히 버티는 사람,
결국 누가 더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가장 쉬운 선택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극복하려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순간들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다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겨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주하고 해결할 때 더 나은 길이 열립니다. 불평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세요.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고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태도에 따라 그 방향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돌아봤을 때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지나갑니다. 어려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4. 미소의 숨은 의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소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보다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미소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소 속에 기쁨이 담겨 있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으며, 때로는 애써 괜찮은 척하는 감정이 담기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미소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감정을 알고 싶다면 미소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소를 짓습니다.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미소가 진짜 감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미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만 어떤 미소는 단순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웃을 때는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도 함께 웃습니다. 눈가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고 전체적인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을 때는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이런 미소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차이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지만 노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미소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떤 미소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을 말해주고 어떤 미소는 살아온 날들이 무게를 보여줍니다. 또 어떤 미소는 지금까지 견뎌온 아픔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그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보다 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미소는 목소리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반면 억지 미소는 목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이유 없이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속에 걱정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전하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미소는 사랑을 담고 있고 어떤 미소는 아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정과 행동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미소를 지을 때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의 미소를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5. 자기 이야기 비율.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관계를 쌓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떤 대화는 가벼운 농담처럼 지나가지만 어떤 대화는 한마디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화 속에서 내가 말하는 비율과 상대를 듣는 비율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이 되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는지가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관계의 성격을 결정하고 대화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자기 이야기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화는 서로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이 듣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하려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상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말을 멈추면 대화가 끊길까 봐 두려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상대와 소통하고 있는가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 이야기와 상대의 이야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꼭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야기만 하고 한쪽이 듣기만 하는 대화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의 흐름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은 소통의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년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말이 줄어들고 대화를 통해 얻는 교훈이 많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짧은 한마디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긴 말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대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상대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6. 모르는 주제 반응.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주제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노년이 되면 어떤 이들은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피함을 느끼고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주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어 새로운 주제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그런 걸 꼭 알아야 하나? 나는 나이가 많으니 몰라도 돼.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배우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삶을 더 좁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마저 줄어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모르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는 척하는 반응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충 알고 있다, 전에 들어봤다며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태도는 순간적으로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대화를 깊이 있게 이어가지 못하고 진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성숙하고 열린 자세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며 상대방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질문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주제에 대한 반응은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첫째, 삶의 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열린 태도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깊이에 영향을 줍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거나 회피하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은 상대와 더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세가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른다는 것을 창피해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작은 일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실을 당당히 인정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열린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첫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둘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삶의 재미와 즐거움도 계속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흥미로운 장소가 됩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과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의 지식을 존중하는 자세. 모르는 주제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가진 지식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듣는다면 그 자체로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이 되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르는 주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의 즐거움과 관계의 깊이를 느끼며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모르는 주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내고 배우는 것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그 태도가 당신의 노년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말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 비언어적 신호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고 미소 하나에도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기 이야기, 비율이 높다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모르는 주제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열린 사고를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관찰하고 진심을 읽어가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